그 등차 수열의 합 중에서 기하적인 성질을 쓰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로는 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잘 언급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근데 뭐 너네가 지금 또 바쁜데 또 찾아보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파트 루트에 등차 수열의 합 파트에 보시면 렘마라고 하고 제가 적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한 번만 좀 언급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번도 마찬가지인 문제였고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첫째 항이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차가 음수일 때가 조금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 항이 음수다라고 하면 공차가 양수일 때가 조금 유효하겠죠. 왜? 아무래도 음수의 항에서 양수항으로 넘어가고 얘도 양수항에서 음수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합에 대한 변화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좀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는 아니지만 계산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아니면 합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항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공차를 추측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SN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DN제곱 플러스 AN꼴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계속 외워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0, 그러니까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n축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항상 이해되시죠? 그때 이제 뭐 여기가 당연히 축이 되는데 오늘 이제 소개할 두 가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요 꼭지점에 있는 친구와 두 번째는 꼭대기에 있진 않고 이렇게 나란히 있는 녀석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만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요것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애들?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그러니까 꼭지점은 아니에요. 살짝 떨어져 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가고 이런 구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해서 얘가 나오는 상황은 거의 어지간하면 계산이고 얘네들이 나오는 상황은 그래도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수열들이 도대체 어떤 수열을 띠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수열입니다. 요 수열은 어떤 친구냐? 얘는 여기에 어떤 자연수 K가 존재를 하는 거죠. K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반드시 요 점은 2K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되셨죠? 그 말은 즉슨 S2K 이퀄 제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즉슨 첫째 항부터 2K 항까지의 요 항들 가운데 이거의 무슨 중항? 등차 중항 값이 제로면 됩니다. 왜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 자체가 등차 중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0이 될 수는 없죠. 항의 개수는 양수니까 반드시 등차 중항이 제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2K라는 친구는 반드시 짝수계이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2K까지는 개수가 2K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짝수계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요게 짝수계라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묶으면 끝까지 묶여져요. 가장 가운데 중항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가장 한가운데 중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겠죠.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다. 이해되시죠? 가장 중항이 없습니다. 포인트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항이 없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요거를 제가 임의로 K라고 하고 그럼 여기를 임의로 K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얘랑 얘를 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렇게 해서 얘랑 얘를 더한 거니까 요렇게 잡아도 합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가 2K 플러스 1이 되면 됩니다. 얘가 제로이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와 같죠. 이차함수의 선대칭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S2K 플러스 1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1항부터 2K항까지의 등차 중항이 제로라는 소리예요. 똑같이. 그러면 1항과 2K 플러스 1항의 등차 중항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AK 플러스 1이죠. 가장 중항이 있잖아요.
왜? 홀수기 때문에 1항부터 2K 플러스 1항까지 홀수이기 때문에 내가 2로 묶어내면 가장 가운데 하나가 남을 거라고. 그 항이 등차 중항이잖아요. 그죠? 그게 AK 플러스 1이라고. 어떻게? 얘랑 얘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어떤 거? 어떤 수열, 등차 수열이 일반항 가운데 하나가 제로라는 값이 등장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축대칭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즉 일반항이 제로가 되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 두 번째, 일반항 중에서 0이 안 나오더라도 등차 중항에 의해서 제로가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도 특수한 상황이야. 잘 기억해둬. 알겠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내가 이제 노테이션이라고 적은 거는 노트 하라는 소리예요. 노트에다 적어 놓으라고. 왜냐면 이거를 너네가 안 적어 놓고 오늘 또 듣고 내일 되면 또 까먹는다니까? 오케이? 지금 너네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이걸 듣기 위해서라고.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라고. 다른 아이들과의 차별점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알겠지? 적어 두시거나 아니면 루트에 있는 교재를 보시거나 둘 중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여튼 뭐 졸지만 마. 어쨌든 지금 적지 않더라도 나중에 적어도 되니까 강의 영상 있잖아요. 알겠죠? 본인은 지금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하면 이해를 먼저 하세요. 다만 멍 때리고 있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되게 대칭적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냥 내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딱 이런 애들이야. 공차가 일단 어차피 음수니까 이런 애들. 보입니까? 진짜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수야. 중간에 0 되는 값도 없어요. 등차 중항을 만족을 시키긴 하겠죠. 누구?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 제로도 아니야. 왜냐하면 얘네들 두 개 더한 거 같은 건 당연한 거긴 하죠. 등차 중항이니까. 하지만 등차 중항이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포인트를 알아야 될 거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등차 중항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등차 중항이 제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계산을 낼 거면 얘를 낼 것 같고 계산을 내더라도 얘를 만약에 낸다면 계산을 하다가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쓸 때가 많습니다. 알겠죠? 등차 중항이 제로가 아니다. 그러면 뭐 계산을 위주로 하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잠깐만 5번에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갈게. 5번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제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누구는 배제가 됩니까? 이 친구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이해되시죠? 그럼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라는 건데 자, 나 조건을 읽어보시면 SM = 제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캐치할 수 있다면 SM은 제로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요 값이 M이 됩니다. 요 값이. 그 말은 뭐예요? 0과 M에서 실근을 갖고 있죠. SN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최고 차이 개수는 항상 2분의 D입니다. 고정시켜 놓으시고요. 2분의 D에다가 N, M-M 이렇게 하면 0과 M을 실근으로 갖고 있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잡아도 되죠. 맞죠? 자, 근데 발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36이라 했으니까 S1이라고 하는 게 A1과 동일하니까 2분의 D 1-M N에다 1 넣은 거예요.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뭐 계산이 한번 해보시면 되죠. 그럼 결국 72의 약수인데 자, 이게 또 포인트가 있어요. D는 D 곱하기 1-M에 아이씨 이거 계속해야 돼.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음수가 나올 것 같고 얘가 자연수가 나오니까 그쵸? 얘는 무조건 자연수죠. 그래서 D라는 녀석은 72의 약수다라고 해서 72의 약수들의 합을 계산하면 틀리겠죠. 왜 틀리냐? 자, 우리가 이제 발문에서 아까 나온 것처럼 M이 얘라는 거는 M이란 친구는 짝수라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M 값이 짝수기 때문에 요 값은 무조건 음의 홀수가 나옵니다. 홀수긴 한데 음수란 소리겠죠. 그 말은 즉슨 얘는 무슨 수입니까? 반드시 짝수입니다. 그래서 72의 약수 중에 짝수를 선택해 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검증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 다시
이차함수와 n축과의 교점이 홀수냐 짝수냐, 아니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생김새가 바뀌어진다라는 거 잘 체크를 해둡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해석을 해볼 건데, 뭐 6번 해석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그래프 해석이 엄청 막 뛰어나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그래프를 배워놓으면 관점이 올라가요. 관점이 높아진다, 넓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차가 D래요. 그때 가조건을 보면 절대값 AM과 절대값 AM 플러스 3이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당연히 이 두 수의 절대값은 같겠지만 부호는 반대여야 되겠죠. 왜냐? 등차 수열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항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친구는 다를 텐데, 지금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라고 했고 공차가 자연수니까 양수죠. 그 말은 즉슨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음수, 얘가 양수다. 이 정도 체크는 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표기해 주시면 sn이 항상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갈 거냐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저는 이제 먼저 딱 드는 생각이, 이 친구에 대한 정보를 좀 확대 해석을 해보면 결국 이 소리거든요. am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랑 am 플러스 2.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거랑 요게 같았으니까 얘랑 얘도 같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약간 그래프상으로 그려봤을 때 이렇게 생겼고, 지금 한가운데 누가 있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에 이제 얘랑 얘가 둘이가 나란하게 서 있는 거죠. 아니죠. 요게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뭔 내용인가요? 0, 0이 될 수는 없잖아. 근데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두 개를 더하면 제로라는 소리니까 첫 번째 상황에 의한 거 아닌가요? 맞죠? 등차 중앙이 제로면서, 왜냐면 두 개 더하면 0이잖아. 두 개 절대값 빼면 0이잖아요. 두 개 더하면 0이면서 중앙은 없잖아. 중앙은 있으면 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조건 꼭지점의 좌표가 m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돼. 어차피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여기까지 더했을 때가 뭐 최소겠지,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튼 sm 플러스 1이 짝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작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2분의 d라고 했으니까 sn이라는 식 자체를 2분의 d에, 아까 이제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가 m 플러스 1이란 걸 지금 안 상태죠. 그럼 여기는 이제 2m 플러스 2가 된다니까, 2배 때리면. 왜냐면 얘랑 얘 더한 게 얘 2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요거 길이가 같기 때문이에요. 축대칭에 의해서. 그래서 n-2m-2 이런 식으로 식을 깔끔하게 일단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2를 뭐 보낼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S1이라고 하는 친구는 2분의 D에 1 넣으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45가 되어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배를 취해서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홀수지 않느냐 이거예요. 되셨죠? 그럼 얘가 홀수니까 얘가 홀수가 되어야 돼요. 홀수랑 홀수를 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2분의 D도 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D는 2의 배수이지만 뭐는 아니다. 4의 배수는 되면 안 되죠. 이해됩니까? 왜? 4의 배수면 애초에 인수가 이렇게 잡히니까 2를 나누더라도 2의 배수가 여전하겠지. 홀수가 되려면 2의 배수 중 4의 배수가 아닌 집단들. 누구? 2, 6, 10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45의 약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이에요. 오케이? 그럼 누구를 잡는 게 낫냐면 D를 잡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고, D의 값에 합을 묶고 있기 때문에 약수들의 합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D는 45의 약수들 중에서 누가 아닌 거? 4의 배수가 아닌 애들, 2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가 아닌 애들 찾아주면 되겠죠?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1 넣으면 m에다 1 넣을게요. 그럼 얘가 3이겠죠? 그럼 얘는 15가 되어야 됩니다. 2분의 D가 15가 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되죠? 홀수가 되면 되니까. 그 다음 얘
5, 또 뭐야? 5면 되나? 9도 되죠? 상관없겠네. 그 다음에 또 뭐도 돼요? 9도 되나? 9도 5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되죠? 15도 되나요? 그럼 3이 되겠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얼마야? 45까지 될까? 45? 45면 1이면 되죠. 맞나요? 그럼 얘가 되려면 1이 얘면 되니까 2. 그냥 2배 하면 되죠. 6, 10, 18, 30 이렇게 되겠네. 하여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에 후보군들이. 근데 이제 아직 안 끝났죠. 뭐 때문에? 요 조건을 또 만족시키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걸 또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풀이가 있으려나? 있죠.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같았으면 지금 뽑아놓은 값들을 여기가 어쨌든 D고 얘는 2m 플러스 1이니까 m 값을 여기다 접어볼까? 1, 2, 그 다음 얘는 4, 그 다음 얘는 얼마면 돼요? 7, 얘는 얼마면 돼요? 22면 되겠죠? 이렇게 m과 d를 나열을 해놓고 여기다 이제 대입해가지고 이걸 만족시키느냐 이걸 봐야 되니까 우리는 어쨌든 s에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만 살펴봅시다. 그럼 2분의 d에 m 플러스 1에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나오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d에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되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2분의 d m 플러스 1의 제곱이 100보다는 작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통해서 계산해보면 돼요. 그럼 얘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 요 계산할게요. 그냥 200이라고. 됐죠? 그러면 m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가 되고 d는 30이니까 4, 3에 12, 120 된다고. 이게 된다고요. 얘 되죠? 그 다음에 요 넣어볼까요? 2랑 18? 그러면 9가 되고 얘는 18이 되니까 18 곱하기 9는 200보단 작죠? 얘도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부터는 볼게요. 4를 넣으면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고 10 곱하면 250이니까 커지죠? 그러니까 얘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다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얘가 제곱을 하기 때문에 기하 급수적으로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지 더 이상은. 얘네들이 커지면.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나 조건을 검증짓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